네, 오프닝 배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와 관련한 토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앵커님과 네. 함께 말씀 나눠보죠. 우선 또 뭐 헝다그룹의 디폴트 여부, 뭐 여전히 시장이 좀 주요 변수가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 헝다그룹의 그 디폴트 상황을 갖다가 되짚어 보면은 23일 날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 한 990억 원, 그리고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 한 400억 원 정도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2일 날 헝다가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위안화 채권의 이자는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하겠다가 아니고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3일 지난 이후에 달러 채권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신들이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이 안 된 것 같고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도 지급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미룬다든지 일부 지급을 했을지 모르지만 미룬다든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채권 이자 같은 경우는 30일 동안 유예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0일 동안 시간을 벌었을 뿐이지 결국은 디폴트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보면 또 주요 글로벌 은행들, 뭐 헝다 주식과 채권 이미 다 팔아치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데이터를 볼 것 같으면은 HSBC나 UBS 같은 글로벌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헝다와 관련된 자산들,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을 꽤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상당수 처분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 팔았는가 하면은 이 신용평가 회사들이 헝다의 신용 등급을 낮춘 직후에 팔아치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HSBC나 UBS CEO들이 회의에 나와가지고 자신들은 헝다의 지분을 갖다가 거의 미미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결과적으로 작년 말 금년 초에 가지고 있던 헝다 주식은 이미 다 팔아치운 걸로 이렇게들 보고 네. 있는 겁니다. 뭐 지금 뭐 직원들 급여도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온 거는 부동산 헝다가 아니고 헝다의 전기자동차 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월급을 2번을 준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1차 급여를 월 초에 주고 2차 급여를 20일 날 주는데 20일 날 지급돼야 될 봉급이 나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부동산 부분뿐만이 아니고 헝다의 다른 사업 영역에도 지금 자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중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보고 있는 그렇죠. 건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결국 중국 정부 입장이죠. 살릴 거냐 말 거냐 디폴트로 그렇죠. 갈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한테다가 헝다의 몰락을 준비해라라는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이후에 글로벌 타임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타임스라 그러면은 중국 공산당의 입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는데 헝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대마불사를 얘기할 만큼 큰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하면은 시장의 기대는 중국 정부가 나서서 좀 디폴트를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아무래도 디폴트로 가는 쪽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만든 그런 부분입니다. 네, 뭐 안 도와주겠다 약간 이런 쪽으로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국제 유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원자재 시장 워낙에 핫한데요. 지금 유가가 오를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 요인하고 장기 요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단기 요인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에서 허리케인 아이다가 큰 지금 그랬죠. 데미지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만의 원유 생산량이 많이 회복이 되긴 했지만은 아이다가 오기 전에 비교해가지고 16.2% 생산량이 적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복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요 부분에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지만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다가 앞에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천연가스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타이트해지니까 원유 쪽으로 수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유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우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탈탄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 채굴 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이 화석연료를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채굴에 들어간 비용을 보더라도 2014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석유 채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유가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은 또 보면은 유가뿐만 아니라 이제 천연가스의 가격도 문제가 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유가 네. 뭔가 하면 그 가격을 볼 것 같으면은 올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 상승률이 유럽은 250% 정도 되고 아시아는 한 1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갔다.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지 그렇죠. 않겠느냐. 네. 그게 앞에서 저 글로벌 브리핑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유럽 지역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수출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아 쪽의 대놓고. 수출을 네. 늘리기 위해서 유럽 쪽 공급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지금 왜 줄이는지 이 부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노드스트림 2 얘기하셨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유럽을 잇는 가스 송유관 이름이 노드스트림입니다. 지금 노드스트림이 기존에 있는데 그건 어디를 거쳐가는가 하면은 우크라이나를 거쳐갑니다. 근데 우크라이나하고 네. 러시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어서 발틱해를 갖다가 관통해서 바로 유럽으로 가는 노드스트림 2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유럽의 그 당국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부분에 승인을 갖다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풀이를 하고 있는데 뭐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노드스트림 2가 승인이 나면은 가스 수출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지금 유럽을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하고 IAEA가 나서서 러시아를 갖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수출을 늘려라. 특히 IAEA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에다 대놓고 유럽에 대한 가스 수출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말만 할 뿐이지 뚜렷하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제 추워지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번 이번 겨울이 만약에 많이 추워진다면 유가도 100% 갈 것이고 그렇죠. 천연가스 문제도 더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다가 정말 유가가 100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대놓고 이렇게 네. 협박을 좀 하더라고요. 독일과 뭐 프랑스, 영국에서도 이제 다 나서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천연가스 가격 굉장히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관련한 관심주들도 좀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또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을 내셨으면 일정 부분 절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얘기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반등세 뭐 보였다고 했는데 지난주만 좀 확 떨어졌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중국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또 무시무시한 규제를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와 관련된 채굴, 거래 이 모든 게 불법 금융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국의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중국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네. 얘기는 뭔가 하면은 형사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채굴하거나 거래를 하면은 형사처벌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상화폐의 수요를 크게 줄어들지 않겠느냐. 사실 중국이 가상화폐 채굴에 있어서 한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중국인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보유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중국 부자들이 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은닉을 해야 되고 자금 세탁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가상화폐 시장에 큰 손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형사처벌의 위협까지 하면은 많이 팔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CNBC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발표가 난 이후 그러니까 24일이었죠. 24일 네. 이후에 홍콩하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많이 매도를 했다 그럽니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만큼은 가상화폐의 큰 악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